참고, 이 텍스트는 제공된 이야기의 원문 번역이며 멜로드라마틱하고 감정이 고조된 원작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로맨스 스릴러 장르의 서술통과 일치합니다. 고전적인 한국어 문학 스타일의 번역이 아닌 특정 서사 스타일의 재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멋진 하루 되세요.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한 장 예상치 못한 만남. 선선한 10월의 바람이 아말라 톰슨이 붐비는 기차역을 가로질러 서두르는 동안 시카고 루프를 휘감았고 그녀의 디자이너 힐은 광택나는 바닥에 부딪혔다. 그녀는 중요한 부동산 쇼에 늦었고 그녀의 완벽하게 정리된 박스 브레이드는 단호한 걸음마다 흔들렸다. 그녀의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향은 그녀의 뒤에 머물렀고 그녀가 두 번째 피부처럼 입은 세련된 갑옷이었다. 브라운 라인 막차입니다. 아말라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통근자들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안내 방송이 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막 돌아왔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가오는 주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 미팅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기차 문이 닫히고 있을 때 그녀는 간신히 들어섰고 마지막 순간에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캐리어는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맞춤 블레이저를 정리했다. 한 노부인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근처 좌석을 제공했다. 감사합니다, 아말라가 말했고 앉아서 그녀의 전화를 확인했다. 그녀의 비서로부터 3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기로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에 고객들이 일찍 도착했다는 문자. 완벽해. 기차는 고가 트랙을 따라 덜컹거렸고 시카고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힐끗 보여주었다. 아말라는 5년 전 애틀랜타를 떠났을 때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며 잠시 동안 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아가씨, 때로는 당신이 운명인 것을 찾기 위해 편안한 것을 떠나야 한단다. 그 말은 줄리안 헤이즈와의 관계의 어둠을 포함하여 수많은 도전을 통해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달랐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고객들은 이미 부동산에 있었다. 아말라는 깊은 숨을 쉬고 42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에 대한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정신적으로 검토했다. 이것은 마침내 그녀를 그녀 자신의 에이전시를 여는 것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수수료가 될 수 있었다. 기차가 그녀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말라는 서둘러 나갔고 숙련된 쉬움으로 군중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녀가 거리 수준에 도달했을 때서야 그녀는 그녀의 캐리어에 대해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손잡이가 달랐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약간 더 헐거웠다. 시간 없어. 그녀는 중얼거리고 택시를 불렀다. 쇼가 먼저였다. 그녀는 나중에 그녀의 수화물에 대해 걱정할 수 있었다. 다음 몇 시간은 협상과 부동산 투어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아말라는 그녀의 영역에 있었고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기능과 미시간 호수의 숨막히는 전망을 강조했다. 그녀가 끝냈을 때 그녀는 구매자들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았고 그녀의 걸음에 봄이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그녀의 다운타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서야 그녀의 수화물에 대한 이전에 신경 쓰이는 느낌이 돌아왔다. 로린 힐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재생되는 그녀의 거실에 서서 아말라는 캐리어를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방이 아니었다. 매끈한 검은색 외부는 비슷해 보였지만 브랜드가 달랐다. 이것은 리모아였고 그녀 자신의 수화물보다 훨씬 더 비쌌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가방의 지퍼를 열었고
이미 안에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강타한 첫 번째 것은 냄새였다. 그녀를 멈추게 만든 풍부하고 우디한 향수였다. 병의 라벨에는 톰 포드 우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월세보다 더 비쌀 것 같은 흠잡을 데 없이 접힌 차콜 회색 정장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옆 주머니에 끼워진 가죽으로 덮인 일지였다. 아말라는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더 잘 키웠다. 그러나 그녀가 일지를 들어 올렸을 때 명암이 미끄러져 그녀의 나무바닥에 얼굴을 위로 향하게 놓였다. 데클란 보스, CEO, 보스테크 이노베이션. 그녀는 그 이름을 알아보았을 때 숨이 막혔다. 시카고의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데클란 보스에 대해 알았다. 그의 아버지의 성공에 편승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그의 자신의 제국을 무에서 건설한 자수성가한 기술 거물이었다. 그의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고 그는 성공한 만큼 사생활이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수화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수화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모든 고객 정보가 담긴 노트북과 그녀가 몇 달 동안 작업해온 프레젠테이션, 그녀 자신의 에이전시를 여는 것에 대한 그녀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포함해서 말이다. 정신 차려, 아말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녀의 전화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명함의 번호 위에 맴돌았고 의심이 스며들었다. 데클란 보스와 같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에 응답할까? 그녀가 스스로를 설득하기 전에 그녀는 다이얼을 눌렀다. 전화가 1번, 2번, 3번 울렸다. 그녀는 끊으려고 했을 때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보스입니다. 그의 목소리의 풍부함은 그녀를 방심하게 했다. 보스씨, 제 이름은 아말라 톰슨입니다. 오늘 아침 기차역에서 제가 실수로 당신의 수화물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침묵이 있었고 이어서 서류가 섞이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톰슨 양, 언제 당신에게서 연락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척추를 따끔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혼란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당신의 가방을 당신의 사무실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그에게 잘 봉사했을 권위의 엣지를 담고 있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 운전사가 지금 그것을 가져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말라는 그녀의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후 9시 45분이었다.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고 그녀를 놀라게 했다. 우리 중 일부는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당신은 제가 꽤 긴급하게 필요한 무언가를 그 가방에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지. 그녀의 눈은 그것으로 표류했고 그것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결국 당신도 제 소지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멈춤. 이번에는 더 길었다. 그녀는 그가 그의 선택을 저울질하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톰슨 양, 보스텍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웨이커 드라이브의 유리 타워입니다.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비원에게 당신을 예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30층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끝났고 아말라는 그녀의 전화를 응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캐주얼한 옷을 내려다보았다. 쇼 후에 그녀가 갈아입은 옷이었고 데클란 보스를 만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20분 후 그녀는 그녀의 거친 곡선을 감싸면서도 전문적인 우아함을 유지하는 버건디 랩 드레스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고쳤고 그녀의 따뜻한 갈색 피부에 미묘한 반짝임을 더했고 그녀의 브레이드가 완벽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녀가 그의 수화물과 그녀의 자신감을 모았을 때 아말라는 이것이 단지 바뀐 가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 늦은 밤 회의, 신비로운 일지, 이 모든 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보스텍으로 가는 우버는 이 시간에 빨랐다. 건물은 그녀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것의 유리 외관은 도시의 불빛을 별처럼 반사했다. 약속대로 경비원은 그녀를 예상하고 있었고 곧 그녀는 3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놀라운 사무실 공간이 드러났다. 모두 깨끗한 선, 유리, 현대 미술이었다. 매끈한 책상은 비어 있었고 그 거주자는 아마도 그날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복도 끝에 사무실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고 아말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깊은 숨을 쉬며 그녀는 그것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힐은 플러시 카페 위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력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익숙했고 고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익숙했지만 데클란 보스를 만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무언가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유리 문을 두드렸고 깊은 목소리가 소리쳤다. 들어오세요. 톰슨 양. 그녀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선 남자는 그녀가 비즈니스 잡지에서 보았던 사진과는 전혀 달랐다. 그 사진들은 그의 청회색 눈의 강렬함, 방을 채우는 것 같은 지휘하는 존재감, 또는 그의 정밀하게 다듬어진 수염이 유리를 자를 수 있는 턱을 감싸는 방식을 포착하지 못했다. 데클란 보스는 적어도 6피트 이상이었고 그의 넓은 어깨는 그녀의 차보다 더 비쌀 것 같은 맞춤 정장으로 감싸져 있었다. 그의 깨끗하게 면도된 머리는 사무실 불빛 아래서 번쩍였고 그 꿰뚫어 보는 눈은 그녀의 맥박을 빠르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연구했다. 톰슨 양. 그의 목소리는 직접 들으니 훨씬 더 풍부했고 보스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카고 스카이라인이 그의 뒤에서 반짝이는 그의 사무실에 서서 아말라는 그녀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두 장 비즈니스와 매력. 데클란 보스의 사무실의 침묵은 전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계산적인 시선이 그녀를 훑고 지나가자 버건디 랩 드레스부터 자신감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아말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샤넬 향수의 세련된 향이 그의 톰 포드 우드와 섞여 넓은 사무실에 취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신의 가방입니다. 보스씨. 그녀는 긴장을 깨뜨리며 말했다. 그녀는 리모와 캐리어를 앞으로 밀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목적이 있었다. 데클란은 그의 거대한 책상을 돌았고 그의 발걸음은 측정되고 신중했다. 제발, 데클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그의 책상을 향한 매끈한 가죽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톰슨 양, 우리는 교환해야 할 소지품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말라. 그녀는 제공된 의자에 앉으며 정정했다. 그녀가 사무실 구석에서 그녀의 캐리어를 회수하는 그를 지켜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제 가방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미소의 유령이 그의 입술에 나타났다. 오히려 당신의 톰슨 부동산 엔터프라이즈 사업 계획은 흥미로운 일글거리였습니다. 아말라는 숨이 막혔다. 그가 그녀의 사적인 문서를 읽었다니. 제 개인 파일이 검토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스씨. 데클란. 그는 그의 청회색 눈에 약간의 즐거움을 담고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스위치를 발견했을 때 저는 신분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새로운 관심으로 그녀를 연구했다. 당신의 시장 분석은 인상적입니다. 당신은 시카고의 고급 부동산 부문에서 상당한 격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곧게 펴고 전문적인 자부심이 그녀의 초기 불편함을 압도했다. 고급 시장은 다양한 고객에게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저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고급 서비스와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을 결합합니다.
혁신적입니다. 그는 말을 마쳤다. 하지만 당신의 재정 예측은 약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말라는 그녀의 방어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존경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 예측은 5년간의 산업 경험과 신중한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클라는 그의 책상의 등을 기대고 그의 넥타이를 약간 풀었다. 그 간단한 몸짓은 어쩐지 그를 더 위험하게 보이게 만들었고 덜 세련된 쇼이고 더 비싼 정장 아래의 포식자처럼 보이게 했다. 경험은 가치 있지만 때로는 외부 관점이 맹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상 위의 태블릿에 손을 뻗어 몇 번 두드리고 그녀를 향해 돌렸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 인구 통계에 대한 상승하는 이자율의 영향을 고려했습니까? 그녀의 짜증에도 불구하고 아말라는 그의 분석을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데클란이 그녀가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몇 가지 요인을 확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당신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 고객 기반이 주로 전통적인 금융에 의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의 불꽃이 그의 눈을 밝혔다. 계속하세요. 다음 20분 동안 그들은 시장 동향과 사업 전략에 대한 강렬한 토론에 참여했다. 아말라는 데클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도전받고 활력을 얻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는 그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데클란이 마침내 그의 사무실 구석에 있는 웨트바어로 이동하며 말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한 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말라는 그가 호박색 액체의 두 손가락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예상하셨나요? 그는 잔을 손에 들고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사려 깊었다. 이 사무실, 이 건물, 이 대화에 위축될 사람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마셨고 그 자기적인 눈은 결코 그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저는 모든 단계에서 저의 가정에 도전하는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이 아말라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저는 오래전에 강력한 남성들에게 위축되는 것을 멈췄습니다. 데클란. 그들은 보통 증명할 것이 가장 많아요. 어두운 무언가가 그의 이목구비를 스쳤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입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드레스를 다듬었다. 즉석 비즈니스 상담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데클란은 그의 잔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존재는 그녀의 감각을 채웠다. 저녁 식사를 합시다. 갑작스러운 초대는 그녀를 방심하게 했다. 실례합니다. 저녁 식사요. 내일 밤에요. 당신의 사업 계획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지휘하는 존재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취약성의 힌트였다. 아말라의 머릿속의 경고 벨이 울렸다. 그녀는 줄리안 이후 사업과 즐거움을 섞지 않기로 맹세했고 데클란 보스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위험을 외쳤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시카고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맛 크렘 브릴레를 제공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의 가방에서 커피컵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카라멜 맛 컵을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 관찰은 그녀에게서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오, 당신은 정말 제 물건을 철저히 뒤졌군요. 그렇죠. 저는 세부지향적입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아말라는 그의 취하게 만드는 향수에 또 다른 파도를 포착했다. 얘라고 말하세요. 아말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귀중한 사업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저의 사생활 침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녀의 뇌의 모든 논리적인 부분은 그녀에게 거절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복이나 사업 기회가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더 잘 알고 싶어 했다. 그냥 저녁 식사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 토론에 충실합니다. 물론이죠. 그의 미소가 약간 넓어졌고 아말라의 심장은 위험한 펄럭임을 했다. 7시에 차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데클라는 명함에 손을 뻗어 뒷면에 무언가를 썼다. 하지만 저를 만족시켜 주세요. 이것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당신의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들이 교환하는 동안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을 때 전기 전류가 그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아말라는 그녀의 캐리어와 함께 그녀의 평정심을 모으며 재빨리 그녀의 손을 뒤로 뺐다. 안녕히 주무세요. 데클란. 안녕히 주무세요. 아말라. 그는 그녀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톰슨 양. 그 버건디 색은 당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그의 시선의 열기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말라는 벽에 기대었고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방금 무엇에 동의했을까? 그녀의 전화가 사샤의 문자로 울렸다. 아, 너 어디야? 몇 시간 동안 너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어. 현실이 다시 충돌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예정된 저녁 식사를 완전히 잊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답장을 타이핑했고 수화물 교환과 데클란 보스와의 즉석 만남을 설명했다. 사샤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데클란 보스. 그리스 신처럼 생긴 기술 천재의 억만장자. 네가 그의 번호를 받았다고 말해줘. 아말라는 그녀의 손에 있는 명함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실, 지금 바로 갈게. 너는 내일을 위한 완벽한 옷이 필요해. 자기, 데클란 보스와 같은 남자가 너에게 저녁 식사를 요청할 때, 그것은 결코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야. 와인과 내 액세서리 컬렉션 전체를 가지고 20분 후에 갈게. 조용한 로비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아말라는 광택나는 대리석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를 다시 바라보는 여성은 홍조를 띠고 흥분하고 그녀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밖에서 그녀가 우버를 기다리는 동안 시카고의 밤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해졌다. 아말라의 마음은 데클란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가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요청했을 때 그의 눈의 강렬함으로 그녀는 그녀의 지갑에 있는 명함, 그의 개인 번호가 그녀의 의식에 구멍을 태우는 것을 만졌다. 단지 비즈니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 생각이 형성되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데클란 보스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그녀가 그의 존재에서 느꼈던 정기, 그들 중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매력의 근본적인 흐름이 모든 것은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사샤로부터 온 또 다른 문자. 그런데 나 그를 구글링했어. 그의 전 약혼녀가 회사 비밀을 팔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어. 주요 신뢰 문제가 있다고. 이거 흥미진진하겠는데? 아말라의 배가 조여졌다. 신뢰 문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떠맡지 않고도 충분히 그녀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 내일의 저녁 식사는 기회라기보다는 지뢰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우버가 연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데클란의 강력한 외면 아래에서 엿보았던 취약성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비슷했을 수도 있다. 신중하게 건설된 외관 뒤에 오래된 상처를 숨기고 있는 두 성공적인 사람 말이다. 그녀가 차에 탔을 때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창문을 지나 희미해졌다. 같은 도시 어딘가에서 그의 유리타워 사무실에서
데클란 보스는 아마도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녀의 주소가 담긴 그녀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말라는 그녀의 전화를 꺼내 빈 메시지 화면을 응시했다. 한 번의 문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질문은 그녀가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했을까?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그녀 주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맴돌았고, 가능성과 약속, 그리고 그녀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3장, 과거의 그림자 사샤의 흥분은 아말라의 옷장에서 또 다른 드레스를 들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이거야. 완벽한. 저는 비즈니스맨이지만 당신의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는 옷이야. 문제의 드레스는 깊은 에메랄드색 실크였고 세련미를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주름이 잡혔다. 아말라는 그것이 그녀가 찾고 있던 정확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 그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100번째로 상기시켰지만 그녀의 항의는 그녀 자신의 귀에도 약하게 들렸다. 그녀는 실제 데이트보다 더 많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난 1시간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 사샤는 그녀의 활기찬 노란색 점프수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단호한 표정으로 눈을 굴렸다. 그래. 왜냐하면 모든 비즈니스 회의에는 개인 번호와 차량 서비스가 포함되니까. 그녀는 아말라의 브레이드 중 하나를 조정했고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예술적으로 정리했다. 내가 너에게 보낸 배경 조사는 했어. 사샤. 그 남자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 네가 무엇에 발을 들이는지 아는 것은 그냥 좋은 감각이야. 사샤는 아말라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다. 줄리안에게 일어난 일 후에 이것은 달라. 아말라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배가 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었다. 데클란 보스는 줄리안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야. 비즈니스 저녁 식사일 뿐이야. 사샤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그것을 흘끗 보고 씩 웃었다. 글쎄, 너의 아무것도 아닌 비즈니스 저녁 식사가 도착했어.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아래에 있어. 매우 미묘하군. 아말라의 심장박동은 거울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여러 단계로 올라갔다. 에메랄드 드레스는 완벽했고 그녀의 피부색을 칭찬했고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맞았다. 그녀는 그녀의 화장을 우아하지만 눈에 띄게 유지했고 그녀의 눈꺼풀에는 금색 반짝임을, 입술에는 깊은 베리 색조를 더했다. 기억해. 사샤가 아말라가 문으로 향할 때 소리쳤다. 그가 미친 것으로 판명되면 암호를 문자로 보내. 파인애플. 나 알아. 아말라는 그녀의 클러치를 잡고 웃었다. 나중에 전화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아말라가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즉시 메르세데스를 발견했다. 흠잡을 데 없는 제복을 입은 나이든 신사가 따뜻한 미소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톰슨 양, 저는 헨리입니다. 보스 씨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카고의 반짝이는 저녁 풍경을 통한 운전은 부드럽고 빨랐다. 그들은 리버노스에 복원된 역사적인 건물에 도착했고 그것의 외관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헨리가 그녀의 문을 열었고 그녀가 입구에서 데클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말라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는 그의 넓은 어깨를 훨씬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청회색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시선의 강렬함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아말라, 그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움직였고 그녀는 이제 익숙한 그의 코록 냄새를 포착했다. 당신은 정말 멋져 보여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채우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간신히 말했다. 그래서 이곳은 놀랍게 보이네요. 안을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그녀의 허리 아래에 그의 손을 가볍게 놓고 그녀를 입구를 통해 안내했다. 그 접촉은 그녀의 척추 위로 떨림을 보냈다. 레스토랑의 내부는 현대적인 고급스러움과 역사적인 매력이 혼합된 걸작이었다. 현대 미술로 장식된 노출된 벽돌벽,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친밀한 테이블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마이트르디는 우아한 칸막이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개인 코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다. 저는 시험 메뉴를 준비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데클란이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말했다. 선호하는 것이 없다면요. 저는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그것들을 잡을 수 있기 전에 새어나왔고 무언가가 데클란의 눈에서 번쩍였다. 그것은 위험한 진술입니다. 아말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골골거리는 소리였다. 신뢰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안정적으로 마주쳤다. 당신의 전 약혼녀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인가요? 그녀는 그것을 배신하기 전에 당신의 신뢰를 얻었나요? 데클란은 멈췄고 그의 표정은 잠시 동안 굳어졌다. 아말라는 그녀가 너무 멀리 밀어붙였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물잔에 손을 뻗었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당신은 당신의 조사를 했군요. 당신도요. 저는 당신이 제 사업 계획을 얼마나 철저히 살펴보았는지 보았습니다. 약간의 미소가 그의 입술을 구부렸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소믈리에가 와인 한 병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뒤로 기대었다. 시음과 승인의 의식 후 데클란은 그의 주의를 아말라에게 돌렸다. 네, 제 전 약혼녀는 제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에게 독점 정보를 팔았고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고 주요 프로젝트를 거의 탈선시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말라는 그의 통제된 외면 아래의 고통을 인식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마세요. 그것은 저에게 사업과 즐거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늘 밤 제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훈이죠. 열이 아말라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이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정반대입니다. 데클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존재는 친밀한 조명 속에서 어쩐지 더 자기적이었다. 당신은 저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아말라. 당신의 사업 계획은 야망과 지성을 보여주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제 세상에서는 드문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도착했다. 섬세한 접시 위에 작은 예술 작품이었다. 아말라는 스스로를 진정시킬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만함을 환영했다. 당신은요? 그들이 절묘한 음식을 맛보았을 때 데클란이 물었다. 사업과 즐거움을 섞는 것에 대한 경고 이야기는 없나요? 아말라의 포크가 입으로 가는 도중에 멈췄다. 제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물건을 분리하는 것을 언급했을 때 당신이 긴장한 방식, 우리의 명백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유지하는 신중한 거리, 그의 직설적임은 무장해제되었다. 줄리안의 기억이 떠오르려고 위협했다. 그의 매력, 그의 조종, 그가 그녀를 가장 큰 지지자로 제시하면서 그녀의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훼손했던 방식.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생각을 강제로 밀어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이 된 고객이었습니다. 제가 그가 전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그는 이미 애틀랜타 부동산계에서 제 명성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카고로 이사온 이유 중 일부입니다. 데클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결국 그의 다른 피해자들 중 일부가 앞으로 나섰고 그는 그의 부동산 면허를 잃었습니다. 아말라는 어깨를 곧게 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건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요. 그런데 여기 당신은 또 다른 강력한 남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잠재적으로 당신의 사업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클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렬했다. 왜 위험을 감수하나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고 의미로 무거웠다. 아말라는 빗나가게 할 것을 고려했지만 데클란의 안정적인 시선에는 솔직함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가장 큰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직접 마주쳤다. 당신은 저를 정복할 무언가처럼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무언가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긴장으로 바스락거렸다. 데클란의 손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움직였고 그의 손가락이 키스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접촉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이해는 정복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말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스토랑 입구 근처의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의 피가 차가워졌다. 익숙한 인물이 마이트르 뒤와 논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줄리안 헤이즈가 입구에 서 있었고 그의 잘생긴 얼굴은 그녀가 너무 잘 기억하는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고 그가 묘사하는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저 사람인가요? 데클란의 목소리가 위험한 엣지를 띄었다. 아말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식욕은 사라졌다. 그는 애틀랜타에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헤이즈 씨, 마이트르 D가 말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톰슨 양과 잠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줄리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말라, 여기서 널 보게 되다니 놀랍네. 데클란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말라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하지 마세요. 그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아말라, 자기 줄리안이 그를 제지하려는 직원들을 무시하고 소리쳤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나 변했어. 도움을 받았어. 다른 식사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말라는 줄리안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소란을 피울 때마다 그녀가 가졌던 익숙한 공황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데클란의 손이 그의 팔에 여전히 놓여있는 그녀의 손을 덮었고 그의 접촉은 안정적이고 확고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줄리아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했다. 데클란의 존재에서 힘을 얻은 아말라는 일어섰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데클란의 보호적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인식하며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다가갔을 때 줄리안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그녀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멈췄다. 네가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이든, 줄리안, 이제 멈춰.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고 상관없어. 나에게서 떨어져. 아말라. 제발. 그는 앞으로 나섰고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 좋았다는 것을. 내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경비원. 데클란의 깊은 목소리가 그녀 바로 뒤에서 들렸다. 헤이즈 씨를 호위하여 내보내고 이 시설에서 영구적으로 출입 금지되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장을 입은 2명의 거구의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줄리안을 문 쪽으로 단호하게 안내했다. 그들이 그를 내보내기 직전에 그는 다시 소리쳤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아말라. 우리에게는 미결된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의 위협은 그녀를 떨게 했지만 그녀의 등에 닿은 데클란의 따뜻한 손이 그녀를 안정시켰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연민이나 판단을 기대하며 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대신 그녀는 이해와 그녀에게 향한 간신히 억제된 분노를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제가 우리의 비즈니스 저녁 식사가 진행되기를 계획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데클란의 입술이 살짝 구부러졌다. 우리 둘 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기를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젯밤 제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요. 그는 그녀를 다시 그들의 테이블로 안내했고 그의 접촉은 보호적이었지만 소유욕이 없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커피맛 크렘 브릴레를 주문할까요? 그리고 헤이즈 씨와의 미결된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말라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데클란 보스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을 전문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녀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그에게 빠지고 있었다. 질문은 그들의 과거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줄리안의 예상치 못한 복고로 그들 중 누구라도 다시 마음을 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내장 고독과 비밀 데클란과의 저녁 식사 다음 날 아침, 아말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고 실제로 보지 않고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 옆의 카라멜 커피는 그녀의 생각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잊혀진 채 차가워졌다. 그녀의 전화가 사샤의 문자로 다시 울렸다. 영원히 그 커피숍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전화해. 그녀는 어젯밤 레스토랑을 떠난 이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데클란이 줄리안의 등장을 처리한 방식 통제하지 않고 보호하며 그녀가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팝업되었고 이번에는 데클란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어젯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심장이 건너뛰었다. 줄리안의 극적인 퇴장 후 그들은 약속했던 크렘 브릴레를 공유했고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에서 더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데클란은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란 것, 그리고 그 자신의 무언가를 건설하려는 그의 결단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애틀랜타에 있는 그녀의 가족, 그녀의 어머니의 지혜, 부동산 산업을 바꾸려는 그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다. 저녁은 데클란이 헨리에게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주장하면서 끝났다. 그녀의 문에서 그는 그 강렬한 청회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말라. 비즈니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을 위해서요. 그녀는 이웃의 문이 열리자마자 대답하려고 했고 그 순간을 깨뜨렸다. 이제 12시간 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톰슨 양, 바리스타가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왔고 긴장해 보였다. 카운터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라의 피가 차가워졌고 줄리안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사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손은 엉덩이에 있었다. 아, 맹세컨대 사샤가 그녀 맞은편 자리에 미끄러져 들어가며 말했다. 내가 나를 고스트, 잠수, 태우고 있기 때문에 공유 앱에서 너의 위치를 추적해야 했어.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놔. 사샤, 나 일하고 있어. 무엇에 대해? 내가 지난 1시간 동안 응시하고 있던 급인 문서에 대해 사샤는 손을 뻗어 아말라의 노트북을 닫았다. 나에게 이야기해. 줄리안이 나타난 후 무슨 일이 있었어? 아말라는 한숨을 쉬고 마침내 그녀의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강렬했어. 데클란은? 그는 완벽했어. 사샤. 공격적이지 않고 소유욕이 없었고 단지 지지해줬어. 사샤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는 이야기했어.
정말로 이야기했어. 아말라는 그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그 모든 권력과 성공 뒤에는 이 취약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 필요성이 있어. 익숙하게 들리네. 사샤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똑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야. 우리 둘 다 우리의 경력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둘 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 아말라의 전화가 데클란으로부터 온 또 다른 메시지로 다시 울렸다. 그리고 이제 줄리안이 다시 나타났어. 사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에 대해 내가 좀 파헤쳤어. 줄리안의 조지아 부동산 면허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취소되었어. 그리고 그는 다른 여성들에 의해 세건이 접근 금지 명령이 신청되었어. 아말라의 배가 뒤틀렸다. 왜 그가 여기 있는 거야? 더 나은 질문은 왜 내가 줄리안의 유령이 이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아말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커피숍 문이 울렸다. 데클란이 들어섰을 때 그녀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고 그의 운동 능력을 강조하는 차콜 정장을 입고 파괴적으로 보였다. 그의 눈은 즉시 그녀를 찾았다. 사샤는 그녀의 물건을 모으며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이것으로 내 차례는 끝났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 그녀는 나가는 길에 데클란을 스쳐 지나가며 그가 눈썹을 치켜세우게 만드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런 다음 그는 아말라의 테이블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감탄하는 시선을 끌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사샤가 비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줄리안의 출연을 고려할 때 헨리에게 어젯밤 이후 당신을 주시하도록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감시에 화를 냈어야 했지만 그의 솔직함과 명백한 걱정은 그녀를 감동시켰다. 저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데클란.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간단한 접촉은 그녀의 혈관을 통해 전기를 보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데클란. 지금은. 저는 당신에게 신선한 카라멜 커피를 사줄 것입니다. 저것은 분명히 차갑기 때문에요.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그 후,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없고 압력도 없습니다. 단지 서로를 알아가는 우리뿐입니다. 저는 2시에 쇼가 있어요. 취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렬했다. 저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세요. 아말라, 그녀는 사샤의 말,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데클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그녀의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보여주세요. 1시간 후, 그들은 그의 차에 있었다. 평소의 메르세데스가 아니라 그가 직접 운전하는 매끈한 에스턴 마틴이었다. 그들은 도시를 뒤로하고 미시간 호수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아말라는 그가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강한 옆모습과 그가 강력한 차를 다루는 자신감 있는 방식에 감탄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누구에게도 데려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는 그녀를 흘끗 보았고 그의 표정에는 취약함이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모더니즘 하우스에 도착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물을 반사했고 감싸는 듯한 가파는 해안선의 멋진 전망을 제공했다. 이것은 어떤 부동산 목록에도 없습니다. 아말라는 그들이 주차했을 때 말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클란은 그녀를 현관문으로 안내했고 키패드 코드로 그것을 열었다.
2년 전에 제가 지었습니다. 저의 계약자와 이제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부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걸작이었다. 열린 공간, 깨끗한 선,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예술 작품이었다. 하지만 아말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개인적인 손길이었다. 낡은 가죽 안락의자,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책, 실제 사용의 흔적을 보여주는 부엌이었다. 이것이 진짜 당신이군요. 그녀는 깨달았다. 유리 타워의 수요가 아니고요. 데클란이 그녀 뒤로 움직였고 그녀가 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은 저를 보는군요. 그렇지. 헤드라인과 기업 이미지 너머로요. 그녀는 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들의 몸은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당신이 저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윤이 나는 부동산 중개인 너머로, 신중한 외관 너머로요.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고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아말라, 그 순간은 그들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면서 산산조각 났다. 아말라는 먼저 그녀의 것을 확인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그녀의 배를 내려앉게 만드는 헤드라인이 있는 비즈니스 가십블로그 링크였다. 기술 억만장자 데클란 보스의 새로운 로맨스. 그의 저녁 식사 데이트 뒤에 숨겨진 문제적인 과거. 그 기사는 레스토랑에서의 그들의 사진과 그들 대부분은 왜곡되거나 완전히 거짓이었지만 이미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줄리안과의 그녀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주장을 실었다. 댓글 섹션은 그녀의 동기에 대한 추측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그녀가 데클란의 돈을 노리거나 그의 전 약혼녀처럼 그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데클란,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천둥 같았다. 이미 주요 비즈니스 사이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로 목소리를 조이며 말했다. 제 PR팀이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아말라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팔로 자신을 감쌌다. 이것은 당신 회사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제 사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종류의 홍보를 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신뢰할까요?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데클란이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줄리안에 대해, 우리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 만큼 충분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과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야 합니다. 아말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의 이사회, 당신의 투자자, 당신의 고객, 그들 모두 신경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잠재적인 고객들은 이것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제가 노력한 모든 것 데클란의 전화가 울렸고 그의 PR팀이 아마도 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아말라는 산만함을 이용하여 문 쪽으로 이동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기 위해요. 아말라. 잠깐만요. 제발.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고 거기에서 갈등을 보았다. 그냥 저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세요. 그녀는 눈물이 시작되기 전에 밖으로 나갔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버를 불렀다.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문을 통해 데클란이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서성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좌절하고 강력하며 어쩐지 한 번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의 문자로 울렸다. 스포트라이트에서의 당신의 순간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경고로 생각하세요. 데클란에게서 떨어져. 친구로부터. 아말라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녀는 그 톤, 거짓된 걱정으로 포장된 미묘한 위협을 알았다. 시카고 어딘가에서
줄리아는 그녀의 삶을 다시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단지 그녀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데클란이 건설한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는 심장이 가라앉으면서 깨달았다. 그녀가 허용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녀의 오버가 연석에 도착했을 때 아말라는 절벽 위의 집, 그녀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때로는 사랑은 걸어 나갈 만큼 강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것이 이렇게 많이 아플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뿐이다. 5장, 반경 미디어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후, 아말라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3번째 취소된 고객 미팅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밖의 비는 그녀의 기분과 일치했고, 시카고가 회색 시트 뒤로 사라지면서 그녀의 고층 사무실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전화가 사샤의 얼굴로 10번째로 켜졌다. 이번에는 그녀가 대답했다. 시작하기 전에 아말라가 말했다. 괜찮아. 거짓말. 사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날카로웠다. 내가 피터슨 목록을 잃는 것을 방금 봤어. 그건 $100만 수수료가 날아간 거야. 아말라는 그녀의 콧대를 꼬집었다. 어떻게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전화할 때 실제로 전화를 받으니까. 피터슨 부인이 나에게 전화해서 너에 대해 걱정했어. 그녀는 기사를 봤어. 아말라. 모두가 봤어. 기사는 지난주 내내 더 나빠졌고, 각 기사는 마지막 기사보다 더 선정적이었다. 줄리아는 인터뷰를 했고, 자신을 걱정하는 전 남자친구로 묘사했으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걱정했다. 비즈니스 세계는 데클란의 판단에 대한 추측으로 윙윙거렸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충동적인 결정에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와 이야기했어. 사샤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말라의 눈은 그녀의 노트북으로 표류했고, 데클란의 최신 이메일이 답장 없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레이크 하우스를 떠난 이후 매일 하나씩 보냈고, 각 이메일은 마지막 이메일보다 더 개인적이었고, 각 이메일은 무시하기 더 어려웠다.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야. 그녀는 사샤보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말했다. 첫 기사 후에 그의 회사 주식이 3포인트 하락했어. 그의 이사회는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나는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줄리안이 다시 이기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 말은 따끔했다. 나는 데클란을 보호하고 있어. 아니, 너는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데클란도 훨씬 더 잘 처리하고 있지 않아. 아말라의 심장이 조여졌다. 무슨 뜻이야? 내 이메일을 확인해봐. 비즈니스 뉴스 말이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말라는 그녀의 비즈니스 뉴스레터를 열었다. 헤드라인은 그녀의 배를 내려앉게 했다. 보스텍스요의 불규칙한 행동이 우려를 낳다. 소식통은 늦은 밤 사무실 근무 시간과 공격적인 사업 움직임을 보고했다. 그 기사는 데클란의 최근 행동 밤새 일하고 공격적인 인수를 추진하고 지치고 불안해 보이는 채 회의에 나타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그가 그의 사무실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의 평소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단단하고 멀었다. 그는 자멸하고 있어. 사샤가 조용히 말했다. 너와 똑같이. 아말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녀의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톰슨 양,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꽤 강경합니다. 50대의 키 크고 우아한 여성이 사무실로 쓸고 들어왔고, 그녀의 디자이너 정장과 완벽하게 정리된 은바른 권위를 내뿜었다. 아말라는 뉴스 사진에서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엘레노어 보스, 데클란의 어머니. 나중에 전화알게 아말라는 사샤에게 말했고 재빨리 일어섰다.
톰슨 양 엘레노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불친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비서가 문을 닫은 후 엘레노어는 숙련된 눈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인상적인 공간이군요. 당신은 여기서 꽤 명성을 쌓았군요. 시카고에서요. 쌓았었습니다. 아말라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과거형이었다. 네. 글쎄요. 그것이 제가 여기에 온 이유의 일부입니다. 엘레노어는 방문객 의자 중 하나에 우아하게 앉았다. 제 아들은 이 상황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있습니다. 아말라의 방어심이 솟아올랐다. 저를 경고하기 위해 오셨다면? 정반대입니다. 엘레노어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32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전 약혼녀조차도 그에게 이렇게 깊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아말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녀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데클란의 아버지는 그와 같았습니다. 엘레노어가 계속했다.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종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여자가 데클란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의 회사 비밀을 팔았을 때 저는 그가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말라를 꿰뚫어보는 시선으로 고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톰슨 양. 보스 부인. 제발요. 그녀는 그녀의 디자이너 가방에 손을 뻗어 파일을 꺼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줄리안 헤이즈와의 당신의 상황, 즉 그가 언론에 제공하는 미화된 버전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아말라의 손은 그녀가 파일을 받았을 때 떨렸다. 안에는 경찰 보고서, 법원 문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 줄리안의 조종과 학대의 전체 범위가 드러나 있었다. 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 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엘레노어는 일어섰고 그녀의 치마를 다듬었다. 이사회 회의는 내일 정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불안정을 이유로 데클란에게 일시적으로 물러나도록 강요할지 투표하고 있습니다. 아말라의 심장이 멎었다. 그들이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디어 폭풍이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엘레노어는 문으로 이동했고 그런 다음 멈췄다. 질문은 톰슨 양, 당신이 그가 당신을 위해 싸우는 만큼 열심히 그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습니까? 엘레노어가 떠난 후 아말라는 파일을 응시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전화가 데클란으로부터 온 또 다른 이메일로 울렸다. 저는 회사에 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신경 씁니다. 제발, 아말라,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그녀의 연락처 목록을 열었고 그녀가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던 번호로 스크롤했다. 전화가 2번 울리기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결국 전화할 줄 알았어. 자기 아말라의 척추가 줄리안의 어조에 굳어졌다. 오늘 밤 만나. 우리 이야기해야 해. 그녀는 그의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페닌슐라 호텔바 8시.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아말라는 사샤에게 전화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녹음 장치를 가져와야 해. 이제 내 여자네. 사샤는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획은 뭐야? 아말라는 비에 젖은 창문을 바라보았고 그의 사무실에서 그가 혼자 직면하도록 내버려둔 전투와 싸우고 있는 데클란을 생각했다. 우리는 뱀을 잡을 것이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를 부술 것입니다. 그날의 나머지는 준비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7시 30분까지 아말라는 그녀의 거울 앞에 서서 그녀의 외모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두운 피부를 빛나게 하는 흰색 파워 수트를 선택했고, 그녀의 브레이드는 우아한 업스타일로 정리되었다. 그녀의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녹음 장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사샤가 아말라의 보석에 숨겨진 작은 마이크를 조정하며 말했다. 그가 갈취나 당신을 위협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시 우리는 그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획비로 갑니다. 사샤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데클란의 사람들은 대기 중입니다. 줄리안이 어떤 공격성, 어떤 위협이라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접근 금지 명령 소리로 움직일 것입니다. 아말라는 모든 것이 바뀌었던 밤 저녁 식사에서 데클란이 그녀에게 준 섬세한 금 목걸이를 만졌다. 그녀는 그 이후로 그것을 벗지 않았다. 더 열심히 싸웠어야 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그를 믿었어야 했어. 그럼 바로잡아. 사샤의 표정은 맹렬했다. 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에게 보여줘. 그녀의 우버가 페닌슐라에 도착했을 때 아말라의 전화가 마지막 이메일로 켜졌다. 이사회는 15시간 후에 만납니다. 저는 제가 건설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중요한 유일한 손실은 당신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아말라는 어깨를 펴고 그녀의 전화를 클러치에 넣었다. 그녀는 데클란을 보호하기 위해 한 번 걸어 나갔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전투에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페닌슐라 호텔바는 어두운 나무와 호박색 조명으로 구세계의 고급스러움을 발산했다. 아말라는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고 그녀의 흰색 정장은 희미하게 조명된 공간에서 등대었다. 줄리아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의 거미줄 속의 거미처럼 구석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 너는 항상 입장하는 방법을 알았지. 그가 그녀가 다가왔을 때 일어서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숙련되었고 완벽했으며 완전히 차가웠다. 예의는 건너뛰자 아말라는 앉았고 그녀의 의자를 돕겠다는 그의 시도를 거부했다. 왜 정말 여기 있는 거야? 줄리안.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신호를 보냈고 자신을 위해 스카치와 그녀의 오래된 좋아하는 와인을 주문했고 그녀는 역겨움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선호도를 기억했고 여전히 그 지식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저는 나임과 함께 탄산수를 마실게요. 그녀는 단호하게 정정했다. 줄리안의 눈에서 무언가가 깜빡였다. 작은 반항에 대한 짜증이었다. 너는 변했어. 자기. 시카고는 너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아니, 줄리안, 애틀랜타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숨겨진 마이크는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어쩌면 내가 그리웠을 수도 있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뒤로 뺐다. 우리가 한때 함께 좋았잖아. 아말라. 네가 성공이 내 머리로 올라가서 내가 나에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통제하도록 내가 그만두기 전을 말하는 거지. 그녀는 끼어들었다. 내가 내 고객들을 조종하고 내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의 미소가 조여졌다. 오래된 역사야. 나는 변했어. 말했다시피 도움을 받았어. 정말. 아말라는 그녀의 전화를 꺼내 최근 기사 중 하나를 불러왔다. 그것이 내가 언론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시 내 명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유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너무 잘 기억하는 그 걱정하는 톤을 띄었다. 이 보스라는 남자. 그는 나쁜 소식이야. 아말라. 그의 아버지와 똑같아. 그의 전 약혼녀에게 일어난 일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니. 날 믿어. 그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 음료가 도착했고
순간적인 멈춤을 만들었다. 아말라는 그것을 이용하여 줄리안을 연구했고, 정말로 그를 연구했다. 비싼 정장. 그가 정지된 부동산 중개인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롤렉스. 그가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신감 있는 비웃음. 그들이 너에게 얼마를 지불했지?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은 그의 잔을 조였다. 내가 뭘? 데클란의 경쟁자들 말이야. 그들이 너에게 여기 와서 스캔들을 일으키라고 얼마를 지불했지? 그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들라고. 낮은 웃음소리가 그에게서 새어나왔다. 항상 그렇게 영리하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던 점이야. 그는 스카치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너는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어. 더 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왜 일회성 지불에 만족해? 무슨 뜻이야? 나와 합류해. 아말라. 함께. 우리는 그에게서 수백만 달러를 가져갈 수 있어. 내가 가진 증거.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 그의 이사회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어. 한 번 더 밀어붙이면 그들은 그를 쫓아낼 거야. 그 혼란 속에서 주식은 폭락할 거야. 그의 눈이 번쩍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부자 거래, 그 말은 그녀의 혀에 씁쓸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그것에 관한 것이군요. 더 크게 생각해. 너의 부동산 전문 지식과 나의 연결로 보스텍이 추락할 때 우리는 헐갑의 주요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어. 그들의 개발 프로젝트는 선점 대상이 될 거야. 그의 계획의 깊이는 그녀를 기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지 복수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한 계산된 파괴였다.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줄리안의 미소가 포식적으로 변했다. 그럼 내일의 헤드라인은 훨씬 더 나빠질 거야. 나는 모든 주요 비즈니스 출판사에 친구가 있어. 나로부터 한마디면 너의 과거는 매우 공개될 거야. 네가 가졌던 모든 고객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만들려고 했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아말라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네가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킨 여자. 네가 그녀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할 때까지 가스라이팅한 여자. 네가 그녀를 능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파괴하려고 했던 성공적인 중개인. 조심해. 그의 어조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너만 내가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야. 너의 친구 사샤의 새로운 패션 라인이 뜨고 있지. 그렇지. 누군가 그녀의 사업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운 일이지. 그리고 데클란. 글쎄. 그의 아버지의 오래된 스캔들은 파헤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말라의 손이 그녀의 물에 닿았을 때 떨렸다.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는 갑자기 너무 따뜻해진 공간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너의 말에 한 가지는 옳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변했어.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섰고 겉으로는 텅 빈 공기에 말을 걸었다. 모두 녹음되었나요? 바의 주변 소음이 갑자기 죽었고 숨겨진 스피커가 줄리안의 위협을 그의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노래하며 딱딱거렸다. 방 주변에는 데클란의 보안팀으로 그녀가 이제 인식한 몇몇 품이 있는 손님들이 일어섰다. 손에는 전화와 녹음 장치가 있었다. 줄리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당신은 구속됩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연방 요원이 바에서 앞으로 나섰고 배지를 손에 들었다. 헤이즈 씨, 우리는 당신의 내부자 거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원이 그들의 테이블로 이동했을 때 줄리안은 아말라에게 달려들었다. 존과 일라이저 이야기의 한국어 번역, 이어서 앞서 번역된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국어에 드라마틱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번역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랑. 모든 것을 느끼는 것. 그가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오직 당신과 함께. 그의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수년간의 두려움과 고립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확실해요.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훑으며 물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을 때 떨렸다.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실제하게, 인간답게 느끼게 해줘.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침실로 이끌었다. 더 이상 단지 그의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벽에 패턴을 그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앞에 섰고 심장은 기대와 초조함으로 고동쳤다. 천천히 할 거예요. 그녀가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뻗으며 약속했다. 언제든지 멈추라고 말해도 돼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스치자 그의 숨이 멎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두려움과 신뢰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해요. 그녀가 새로 드러난 그의 쇄골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찾았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더 확신에 찼다. 보여줘. 그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내게 보여줘. 이어진 것은 발견의 춤이었다. 각 접촉은 질문이었고 각 반응은 대답이었다. 일라이저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를 이끌었고 친밀함이 부드러울 수 있고 취약함이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전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알지 못했던 존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신뢰하고 통제를 놓아주고 그저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숭고함에 가까운 다정함과 함께였다.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적 없는 감각에 압도되자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라이저는 그 눈물을 키스로 닦아내었고 그녀의 품에서 떨리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항상 그 후 그들이 시트와 달빛 속에 엉켜 누워있을 때 존은 새로 발견한 자신감으로 그녀의 피부에 패턴을 그렸다. 나는 결코 몰랐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그녀가 그의 가슴, 심장 바로 위에 키스하며 말을 이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마무리했다. 진정으로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시애틀이 밤의 불빛과 그림자의 춤을 계속했지만 그들의 침실, 그들의 성역에서는 존과 일라이저가 신뢰,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위에 세워진 새로운 종류의 친밀함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그의 사려 깊은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고 그의 손길은 이제 확고하고 안정적이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고 있어. 당신과의 모든 접촉, 모든 순간이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든다고. 그가 잠시 멈췄고 감정이 목소리에 짙게 깔렸다. 영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마저도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은 것 같아. 일라이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그녀가 항상 알았던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취약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거예요. 그들이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둘 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상처를 치유했으며 공유된 침대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화를 발견했다. 진정으로 완전히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평화였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클로이의 치료가 시작될 것이고 언론은 계속해서 추측할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행복을 침범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들의 것이었다.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길을 찾는 기적, 첫 접촉과 영원한 사랑의 아름다움,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질 미래의 약속에 받쳐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심장은 하나로 뛰었고 다가올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사랑의 리듬이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펜트하우스 욕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일라이저는 떨리는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응시했다. 두 줄, 선명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고 그녀가 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현실이 와닿았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클로이의 계속되는 치료, 다가오는 결혼식,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 사이에서 아기는 당장의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었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일라이저. 존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렸다. 당신 교대 근무 늦겠어요. 그녀는 급히 테스트기를 수술복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안 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스스로 이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아침 병원은 유난히 바빴고 이는 그녀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휴게실의 조용한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에 대해 궁금해했다. 정신 차려, 일라이저. 에벌린의 목소리가 그녀의 몽상을 깨뜨렸다. 괜찮아. 5분째 커피만 젓고 있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호출기가 울려 고소하고 병동의 코드가 울렸다. 복도를 따라 달려가던 그녀는 클로이의 전문의인 리베로 박사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일라이저, 마침 당신을 찾으러 가던 참이었어요. 의사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았다. 클로이의 치료 최신 결과가 놀라워요. 새로운 프로토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녀가 데이터를 연구하자 눈물이 일라이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수년간 동생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최악을 두려워한 후 여기에 실질적인 희망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배로 향했다.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을 선사하는 것 같았다. 나머지 교대 근무는 감정의 멍함 속에서 지나갔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존이 그의 홈 오피스에서 이사회와 화상회의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의료기술 부문의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존경하게 된 조용한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장학 프로그램은 이미 유망한 젊은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즉시 부드러워졌다. 이것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대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일찍 왔네요. 그가 일어나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즉시 반응하지 않자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야? 일라이저는 심호흡을 했다. 나에게 소식이 있어. 사실 두 가지야. 그가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한때 접촉에 움츠러들었던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말해줘. 클로이의 치료가 효과가 있어.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고 기쁨이 그의 얼굴에 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리베로 박사가 완치될 수도 있다고 해. 정말 놀랍네요. 그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지만 그녀가 그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자 멈칫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말하는 대신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임신 테스트기를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에 놓았다. 존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응시했다. 침묵이 길어졌고 일라이저는 견딜 수 없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줘.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임신했어. 그녀가 확인했다.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그녀의 말은 존이 갑자기 그녀를 자신의 팔로 끌어당기자 끊겼고 그의 몸이 떨렸다. 그가 물러섰을 때
그녀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기. 그가 숨을 내쉬며 그녀의 배 위에 경건하게 손을 얹었다. 우리의 아기. 행복해. 그가 순수한 기쁨의 소리를 내며 웃었다.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다시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벽을 쌓았고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 그러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왔고 나에게 인간성을 돌려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리고 이제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일라이저는 자신의 눈물도 흐르는 것을 느꼈다. 관심, 결혼 계획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것이 우리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적.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클로이였다. 스피커폰으로 해. 존이 그녀를 가까이 둔 채 말했다. 테스. 클로이의 목소리는 몇 달 만에 가장 힘찼다. 리베러 박사님이 말해줬어. 치료가 효과가 있대. 나 정말 기분이 좋아. 진짜로. 일라이저는 존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놀랍구나, 얘야. 실은 우리도 소식이 있어. 그들은 함께 그녀에게 말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기쁨을 공유하며 섞였다. 클로이의 흥분한 비명은 아마 시애틀 전역에 들렸을 것이다. 내가 이모가 될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엄마한테 말해야지. 통화가 끝난 후 존은 일라이저를 발코니로 이끌었다. 태양이 지면서 도시가 그들 아래에서 반짝였고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다. 결혼식을 앞당기고 싶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기 때문에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기 위해 하루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언론은 마음껏 추측하게 해.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둬.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 그녀는 그의 팔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진실은 뭐죠? 내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댔던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당신이 나에게 꿈조차 감히 꾸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 사랑, 가족, 희망.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배에 얹혔다. 이 아기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기적에 더해진 또 하나의 축복일 뿐이지. 그들이 서로의 팔에 안겨 서 있을 때 일라이저는 삶이 어떻게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경이롭게 생각했다. 응급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것으로 이어졌고 기대에 어긋나는 러브 스토리,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지는 가족, 약속으로 밝은 미래. 무슨 생각해? 존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것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희귀하고 아름다운 미소, 마치 나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마치 자신의 심장을 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억만장자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들 위로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용한 기쁨의 증인이 되었다. 일라이저 안에서 그들의 아이는 사랑의 치유력, 변형력, 기적을 창조하는 힘에 대한 증거로 자라나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임신을 발표해야 할 것이고 언론 폭풍에 맞서야 할 것이고 결혼식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들의 것이었다. 사랑이 배가 되고 가족이 확장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점점 더 가득 차는 단순하고 심오한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두 영혼은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무한했다. 은혜에 닿았고 사랑으로 축복받았으며 모든 것을 시작한 단 하나의 접촉의 힘으로 영원히 변화되었다. 그들의 결혼식 리허설 아침은 시애틀 위로 밝고 맑게 밝아왔다. 일라이저는 그들의 펜트하우스 옷장에서 살짝 부푼 배에 손을 얹고 빅토리아가 선택한 디자이너 드레스들을 살펴보았다. 임신 3개월, 이미 맞는 옷이 거의 없었다. 아름다워요. 존이 문간에서 말했다. 그의 눈은 애정으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지만 그의 표정에 얼어붙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뭐예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살짝 떨렸다. 누가 왔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메시지는 간단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일라이저의 심장이 멎었다. 그들이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존은 그의 아버지를 딱 한 번 언급했다. 어머니의 죽음 후 그를 버리고 10대 소년에게 마음주의의 벽을 쌓게 만든 남자였다. 돌려보낼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존의 턱이 굳어졌다. 그래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그들의 첫 만남 이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 잃은 듯 취약해 보였다. 이 모든 세월 후에 왜 지금인지 알아야겠어.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일라이저의 손은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존의 회색 눈과 어두운 머리에 은빛 줄무늬가 있는 품위 있는 남자가 서 있는 것만 빼고는. 존, 그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너무 닮았구나. 존이 일라이저의 손을 잡은 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해졌다. 15년, 그가 섬뜩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15년의 침묵 후에 당신이 꺼내는 말이 그거라고요. 그럴 자격이 있어. 에더드 체인버즈가 앞으로 나섰지만 존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자 멈췄다. 당신의 약혼 소식과 아기에 대한 기사를 봤어. 나는 더 이상 멀리 있을 수 없었네? 전에는 잘 지냈잖아요. 나는 무너졌었어. 에더드가 인정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무것도 마주할 수 없었네? 내 슬픔도, 내 책임도,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아들도 확실히 마주할 수 없었어. 일라이저는 존이 옆에서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다고요. 내가 틀렸어. 에더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나는 겁쟁이였어. 나는 내가 남긴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내가 나 없이 더 잘 지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 하지만 뉴스에서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접촉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 당신은 이럴 자격이 없어요. 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마침내 행복해지고 마침내 온전해졌는데 당신이 내 삶에 다시 걸어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죽어가고 있다네. 그 말은 깨진 유리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일라이저는 존이 옆에서 완전히 멈추는 것을 느꼈다. 최장암 사기야. 에더드가 조용히 계속했다. 6개월 정도 남았을지도 몰라. 나는 당신의 돈이나 당신의 용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당신을 봐야 했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당신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준 그 여자를 만나야 했네? 존은 일라이저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렸고 그의 어깨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가고 싶었지만 그가 이 순간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감히?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몸을 돌아서며 어떻게 감히 당신의 사과와 죽어가는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죠?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돈만이 결코 떠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쌓았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존, 일라이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떠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몇 년을 치료해 보냈어요. 아무도 다시는 나를 그렇게 상처 입힐 수 없도록 높이 벽을 쌓는데 몇 년을 보냈지. 그리고 나서 그가 일라이저를 바라보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여자가 나에게 손을 댔고, 진정으로 나에게 손을 댔고, 사랑은 당신이 벌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것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에더드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군. 그녀의 눈에 있는 것과 같은 친절함. 그러지 마세요. 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은 엄마나 일라이저, 우리의 아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아기. 에더드가 부드럽게 반복했다. 나의 손주. 당신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발, 존, 내가 그들을 알게 해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가 속수무책으로 몸짓했다. 내가 그럴 수 없을 때까지 그때 일라이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에마 체인버즈, 제 동생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 중입니다. 저는 그녀가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을 지켜봤고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용서와 두 번째 기회의 치유력을 보았어요. 그녀는 존에게 몸을 돌려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았다. 사랑, 당신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조차도 말이죠. 당신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존은 그의 손길에 기대었고 그녀의 존재로부터 힘을 얻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올라오시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더드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목격하기에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동안 일라이저는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태도, 고통, 그리고 연결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들의 거실에서 에더드의 눈은 존의 어머니 사진에 머물렀다. 일라이저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알아차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클레러, 그가 프레임을 만지며 속삭였다. 매일 보고 싶었네?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세요. 존이 갑자기 말했다. 끝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어진 것은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 젊은 프로그래머가 뛰어난 예술가를 만난 이야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 사랑,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다. 에더드가 말하는 동안 일라이저는 존의 어깨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자신의 질문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에더드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고맙다. 그가 단순히 말했다. 이 기회를 줘서. 존은 그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고 멈춰 섰다. 결혼식은 2주 후입니다. 그가 뻣뻣하게 말했다. 몸이 괜찮으시다면요. 에더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가득 찼다. 영광일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존은 일라이저의 품에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그의 감정이 터져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가 잃어버린 소년 시절, 잃어버린 세월, 곧 다시 잃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울 때 그를 안아주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가 마침내 목이 쉬어 말했다.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그녀는 그의 눈물을 키스로 닦아냈다. 사랑에 대한 당신의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해요. 모든 일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용서를 위한 자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었어. 나는 최고에게서 배웠죠. 그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고 그들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아기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무조건적인, 치유하는, 용서하는 사랑을요. 그들은 자신이 만져지고, 안기고,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밤이 시애틀을 뒤덮을 때 그들은 소파에 함께 엉켜 누워 가족과 용서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은 결혼 준비, 의료 약속, 직면해야 할 더 많은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상처 입은 심장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적, 아버지와 아들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의 가장 넓은 간격까지도 이어주는 접촉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식 아침은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을 장미와 금색으로 물들이며 밝고 맑게 밝아왔다. 포시즌스 호텔의 신부 스위트룸에서 일라이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섰고 그녀의 흰색 가운은 그녀의 작은 베이비 펌프 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임신 4개월, 그녀는 임박한 어머니의 후광과 다가올 날의 기쁨으로 빛났다. 천사 같아 보여. 클로이가 눈가에 행복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의 회복은 놀라웠다. 그녀는 이제 키가 크고 강해 보였고 그녀의 들러리 드레스는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랜트 부인이 베일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내 아버지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계세요. 엄마, 일라이저가 그녀의 심장을 만지며 대답했다. 그리고 게다가 나에게 필요한 가족은 모두 여기에 있어요. 노크 소리가 나서 에벌린이 나타났고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우아해 보였다. 모두 준비됐어. 그리고 일라이저, 그녀가 씩 웃었다. 존을 보면 놀랄걸. 나는 한 남자가 그렇게 긴장하고 동시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호텔의 다른 방에서 존은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보타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내가 이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에더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사랑을 찾는 것을, 내가 손주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아버지. 존의 목소리가 단어에 걸렸다.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치유 중이었다. 힘 아끼세요.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해요. 암은 지난 2주 동안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에더드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었다. 이제 야위고 창백했지만 자랑스럽게 서서 그는 넥타이 조절을 마치고 뒤로 물러섰다. 네가 내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의 내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구나. 그가 말했다. 단지 그녀는 나 없이 살았을 때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일라이저가 당신에게 그러하듯이. 존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그들의 홍보 담당자인 빅토리어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언론은 밖에 억제되어 있습니다. 보안은 철저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흰 꽃과 반짝이는 불빛으로 친밀한 정원으로 변모되어 천상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존이 재단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의 눈은 맨 앞줄에 있는 클로이에게 닿았고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음악이 바뀌었고 그의 세상은 그를 향해 걸어오는 환상에 집중되었다. 일라이저는 홀로 통로를 걸어왔고 모든 걸음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하고 우아했으며 자라나는 그들의 아이의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했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너무나 순수한 사랑으로 빛나서 그의 숨을 먹게 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이제 떨림 없이 안정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한때 그를 겁먹게 했던 그 접촉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님, 주례자가 시작했지만 존은 그의 심장의 천둥 소리 때문에 그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약을 직접 썼고 때가 되자 일라이저가 먼저 말했다. 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울렸다. 제가 응급실에서 당신에게 처음 손을 댔을 때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스파크가 튀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이 쌓았던 장벽, 제가 올렸던 벽을 초월하는 무언가였죠. 당신은 사랑이 단지 거대한 몸짓이나 극적인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손을 뻗고 신뢰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흉터를 보고 그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내버려두는 조용한 용기에 관한 것이죠.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 당신의 끊임없는 접촉, 모든 일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아이에게 취약함의 아름다움,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매일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에게 손대고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존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서약을 시작했다. 일라이저, 나는 성공으로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년을 재산과 벽을 쌓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댔고 갑자기 나의 모든 조심스럽게 구축된 방어막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벽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될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것을,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이 강할 때와 약할 때 당신을 안아주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당신의 짐을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모든 접촉, 모든 순간, 모든 숨결이 우리를 하나로 모은 기적을 상기시켜 줄 것을 약속합니다. 맨 앞줄에서 에더드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았고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랜트 부인은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빛났다. 반지 교환은 신성하게 느껴졌고 각 접촉은 약속이었고 각 순간은 만들어지는 기억이었다. 주례자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했을 때 존은 떨리는 경외심으로 일라이저의 얼굴을 감쌌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고 그들의 키스는 끝이자 시작이었다. 리셉션은 외부의 언론 서커스에도 불구하고 친밀했다. 클로이는 연설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사랑이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이야기했다. 에더드는 힘이 다하기 전에 일라이저와 한 번에 느린 춤을 추었고 그녀에게 그의 아들을 돌려준 것에 대해 속삭였다. 저녁이 되자 존은 일라이저를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발코니로 이끌었다. 시애틀 스카이라인이 그들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들의 여정에 너무나 많은 순간들을 목격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행복해. 그가 그녀를 가까이 안고 물었다. 완벽해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의 아이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배에 그의 손을 이끌었다. 모든 것이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희귀하고 아름다운 미소 있죠. 나는 접촉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당신에게 손대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한순간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약속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마치 동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아기가 그의 손바닥을 찼다. 존은 웃었고 그 웃음은 발코니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수한 기쁨의 소리였다. 아내는 그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복된 힘을 가진 클로이,
빌린 시간을 가진 에더드, 어렵게 얻은 수용을 가진 그랜트 부인. 그들의 친구들은 축하의 멀리는 행복하게 춤을 추고 빅토리언은 마침내 그녀의 전문적인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은 그들만을 위한 곳이었다. 존과 일라이저, 그들의 도시를 배경으로 함께 모든 역경을 딛고 서로를 찾은 두 영혼. 그들의 사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했다. 무슨 생각해? 일라이저가 그의 사려 깊은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응급실에서의 그 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의 접촉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때로는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익숙했지만 여전히 짜릿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들이 별빛 아래서 서로를 안고 있을 때, 둘 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기적을 창조했다. 클로이를 치유하고, 존을 아버지와 재회시키고,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다. 두 심장이 하나로 뛰는 법을 배우는 것, 두 영혼이 서로의 접촉에서 집을 찾는 것. 밤은 약속처럼 그들을 감쌌고, 그 순간 그들은 무한했다. 은혜에 닿았고 사랑으로 축복받았으며 모든 것을 시작한 단 하나의 접촉의 힘으로 영원히 변화되었다. 1년 후 체인버즈 펜트하우스의 아기방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 부드럽게 빛났다. 일라이저는 창가에 서서 생후 5개월 된 클레어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존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그들의 딸은 아버지의 회색 눈과 어머니의 따뜻한 피부색도 사람의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잠들었어. 존이 아버지가 된 이후로 익힌 조용한 우아함으로 방에 들어서며 속삭였다. 막 잠들려고 해. 일라이저가 중얼거렸고 그가 그들 둘을 감쌀 때 그의 가슴에 기대었다. 그녀는 아빠가 쉬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지난 1년은 그를 변화시켰다. 접촉은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사랑은 공기처럼 필수적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아기 용품들에 둘러싸인 3개의 액자 사진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에더드가 클레어를 출산 후 며칠 만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클레어와 함께한 그 소중한 몇 주는 그에게 수년간의 후회보다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두 번째 사진은 클로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고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체인버즈 테크놀로지의 의료부문 인턴십은 이미 소아과 치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이제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이 꿈을 추구하도록 돕는 장학 프로그램은 클로이 그랜트 혁신 이니셔티브로 이름이 바뀌었다. 세 번째 사진은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병원에서의 그들의 작은 가족. 일라이저는 최근 응급실 수간호사로 승진했고 한때 존의 벽을 뚫었던 것과 같은 보살핌으로 계속해서 생명에 손을 대고 있었다. 소식이 있어. 존이 부드럽게 말했다. 잠든 딸을 바라보며 이사회가 새 의료센터 건설을 승인했어. 다음 달에 착공해. 일라이저는 그의 품에서 돌아섰고 눈은 빛났다. 프라버던스 체인버즈 의료센터는 클로이가 한때 그랬듯이 어떤 아이도 혼자 병과 싸울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며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 최첨단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지. 그가 바로잡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응급실에서의 그 첫 접촉에서 비롯되었어. 당신은 나에게 사랑 그 이상을 주었어요. 일라이저. 당신은 나에게 목적을 주었지. 클레어가 잠결에 움직였고 작은 손을 뻗었다.
두 부모는 그녀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접촉, 사랑, 가족에 둘러싸여 자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다. 가끔 그 밤에 대해 생각해요. 일라이저가 딸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말했다. 내가 다른 근무조를 택할 뻔했던 것, 우리가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작은 순간들이 일치해야 했는지. 존이 그녀를 가까이 당겼고 그의 심장 박동은 그녀의 뺨에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아. 어떤 접촉은 운명이야. 그것들은 세대를 통해 울려 퍼지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지. 창밖으로 시애틀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지만 아기 방 안에서 시간은 멈췄다. 모든 역경을 딛고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은 그들의 기적을 안고 있었고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모든 숨결, 모든 접촉, 영혼의 모든 순간과 함께 계속되고 있었다. 독자 참여 유도 구절마냥 여러분이 일라이저와 존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평생의 사랑을 찾게 되어 삶이 영원히 바뀌게 된다면 세상의 판단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시겠습니까? 마치 일라이저가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과 존의 심장을 치유하고 심지어 여동생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반짝반짝 하트 여러분들의 참여는 채널에 매우 중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가락을 아래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손을 흔들어요.